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수업인데요. 챕터 1에 보시면, 우선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인적 자원 개발의 기초,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나오죠, 이 페이지에. 자, 첫 번째 인적 자원 개발의 기본 원리, 두 번째 챕터는 인적 자원 개발의 발전 과정, 세 번째 챕터는 학습 이론과 인적 자원 개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우리가 먼저 밝혀봐야 되는 것은 인적 자원 개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또 세 가지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 두 번째 절은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개발과의 관계, 세 번째 절은 인적 자원 개발의 구성 요소, 이렇게 세 가지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또 아래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서 무형자산으로서의 인적 자원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인적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에 인적 자원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인적 자원 관리, 우리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 해서 이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개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의 이러한 인적 자원 개발의 기능과 영역을 구별할 수 있고 그 관계성을 기술할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는 인적 자원 개발 활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옆에 보시면 페이지 21페이지죠. 크게 이 교재는 네 가지의 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부, 네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HRD, 즉 인적 자원 개발의 기초편에서는 이 세 가지의 장, 기본 원리, 발전 과정, 학습 이론, 그 중에 우리는 기본 원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페이지의 인적 자원의 개념부터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휴먼 리소스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다른 광물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철광석도 있고요. 그런 천연 자원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12위 혹은 11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 때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교육 때문이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인적 자원, 바로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인적 자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직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 기술, 능력을 증진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인의 능력이 바로 향상되어지는 것이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이자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발전되어진, 즉 능력 있는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 이러한 조직이 당연히 생산성과 능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다른 기업, 다른 조직에 비하여 가지는 우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조직적 관점에서의 인적 자원 개념은 개인이 속한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일 이외의 사람들이 2002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22페이지 맨 아래 문단에 나와 있죠. 이처럼 자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 기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조직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조직 환경과 동기부여 체제를 업무 성과 향상과 조직 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노력이 성과 개선과 조직 변화로 이어져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방금 서두에서 얘기했듯이요.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학문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을, 즉 HRD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되고 기술이 있는 지식 근로자는 생산성적인 면에서 조직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봅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 즉 조직 입장에 있어서 좀 더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는 의지라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조직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 인적 자원의 지식, 능력, 기술, 태도가 조직의 효과성 제고에 필수적이다라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적 자원의 개발의 의의는 개인적 자원과 조직적 자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에 있어서의 지식과 능력과 기술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개발, 다시 말하면 직무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 직무 훈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개인이 되면 조직 입장에서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거칠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자, 미국 훈련 개발 협회에서는요. 직무나 과업을 처음 수행하거나 또는 현재의 직무나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행동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을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조금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요. 바로 행동 변화입니다.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동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적 입장에서는 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뭡니까?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더라. 길리 이외의 사람들은 직무, 개인 및 조직의 개선할 목적으로 직무 성과와 개인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내에 마련된 조직화된 학습 활동. 이때도 역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활동이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직무 성과와 개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내에 마련되어진 학습 활동이다. 여기서 보면 직무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직무 성과가 그러니까 무관한 것, 다시 말하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 어떤 목적, 이거와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개인의 능력 발전은 과연 인적 자원 개발이라 할 수 있는가? 길리는 조금은 그거와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봤을 때는 개인의 능력 향상이 결국에는 직무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또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광범위한 의미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맥린 등은요. 글로벌 차원에서 개인,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궁극적으로 인간 전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성인을 대상으로 일과 관련된 지식, 전문성, 생산성, 만족을 개발하는 단기적 과정이나 활동이라고 인적 자원을 개발했습니다. 길리에 비해서는 맥린이요. 그죠?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이 개념 등을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 시대와 사회 또 추가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서요. 인적 자원의 개념도 역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봅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인 힘이 되겠죠. 또는 사냥하는 것, 얼마만큼 더 사냥을 잘하는가. 바로 그것이 그 조직에게 필요한 그 조직이 요구하는 개인에게 있어서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를 거치고 대중화를 거치고 또는 조직이 좀 더 고도화됨에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거침에 따라서요. 세계화, 정보화, 기술 고도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한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적 자원의 개념, 즉 인적 자원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력, 맨파워이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단순한 노동력 수준의 생산 요소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지식과 기술은 물론 정보와 도덕성 등 가치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는 노동만 있었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사냥을 많이 할 수 있는 이게 육체적인 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인적 자원은 개개인들이 여러 가지 능력과 품성을 총괄한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 과거에는요. 특정 직무와 기술만 있었으면 됐지만 기술의 고도화, 정보화, 세계화, 인간 중심 사회가 됨에 따라서 현재는 대인관계 능력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구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보 활용 능력, 네트워킹 느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산업화 시대 때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취업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조업이 더 많다 보니까 인력 구조상 그죠? 취업의 문이 넓었다고 할 수 있지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토익, 토플 시험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커말, 당연히 컴퓨터 정보 서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제 글 쓰는 능력 같은 것들도 취업할 때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더 많은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발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 자원 개발의 광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HRM과 HRD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HRM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관리라는 의미고요. 인적 자원 개발은 HRD라고 합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HRM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HRD가. 그죠? 다시 말합니다. HR 속에 HRD가 들어가지만 HRD 역시 HRM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협소한 의미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의 양성, 형성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훈련이죠. 근데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요.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는 인적 자원 그 모든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죠. 인적 자원 관리의. 예를 들자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채용, 배치, 훈련, 또 양성, 상벌, 승진, 퇴직. 그 중에서 인적 자원 개발은 바로 이 부분만을 좀 세밀하게 한정 지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들러는 HRD를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직무 수행의 성과 향상에 필요한 학습 기법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교육 훈련이자 경력 개발이면서도
조직의 변화를 위한 조직 개발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적 자원은 세 가지 개발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요. 네, 이것은요. 여러분 25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시죠. 인적 자원 개발의 광의적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적 자원 개발을 또 세 가지 개발의 측면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개발 측면 또는 개인이 그 조직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경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 개발의 측면, 그리고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측면에서 조직 개발. 참고로 읽고 넘어가 볼게요. 개인 개발이라는 것은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 훈련의 활동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의 발전, 이 개인 개발이에요.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Career Development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 역량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의 배치와 경력 관리를 통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요. 기존에 없던 것이 그 조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은 단기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그 조직 속에서 뭡니까? 시간적인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발전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잠재 능력을 개발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경력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직 개발은요. 구성원들의 능력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해 조직 시스템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적인 용어 하나씩만 밑줄 치고 갈까요? 개인 개발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한다는 것이요. 중요한 거고요.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조직 개발은 것은 운영 효율성을 최대한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 개발에 그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운영 효율성도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지워볼까요? 이제 좀 지웁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 자원의 구성 요소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적 자원의 구성 요소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인적 자원의 개념과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개발과 또 인적 자원 관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과 의의도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인적 자원의 구성 요소와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의 자질과 구성 요소 봅시다.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직무 훈련을 개인한테 필요한 자질이구나.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뭐를 필요로 하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제 인적 자원의 자질과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칠게 얘기하자면요. 현대사회의 시민의 기초 소양은 3R, 쉽게 말하자면 읽고 쓰고 세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읽고 쓰고 세마기 정도만 하면 됩니다.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요.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미적분을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 학생 입장에서는 또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바꿔서 말하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초 소양은 미적분은 아니라는 거죠. 미적분을 못한다고 해서 현대사회의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읽고 쓰기 세막이라는 기초 시민의 현대사회의 시민의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되죠. 방금 말했듯이
사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분명히 미적분이 필요한 조직에서는 미적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측면의 기초 소양은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달리 말해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이런 것도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적 측면의 기초 소양은 대인관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기초 능력과 기술 능력과 조직화 능력과 기업 특유 능력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연산 능력 정도다. 그런데 기업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미적분이면 미적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직능별로 우리는 기초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과 조직화 능력, 기업 특유 능력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기초 능력에는 이렇게 이해 능력, 연상 능력, 정보 능력이 있고요. 기술적 능력에서는 컴퓨터 능력, 신기술 연마해야 되고요. 정보통신 기술 능력 등이 있습니다. 조직화 능력에는요. 기업 조직 및 소비자의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때 조직 능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의사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협상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을 쉽게도 풀어나가지만 또 굉장히 어렵게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직 입장에서는 쉽고 문제 없이 풀어나가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바로 협상 능력이 조직화 능력의 하나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특유 능력에는요. 제품 서비스, 업무 과정의 끊임없는 개선을 위한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는 신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자세 이것도 역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인적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자원은 다시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기초적인 소양도 있을 수 있고 조직에서 좀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떠한 조직 이렇게 큰 틀에서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체증의 특성이라는 건데요. 한번 읽어가 보죠.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처럼 산술적인 값만큼 소멸되거나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우리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석탄을 1kg를 샀고 1kg를 샀는데 이것을 밤에 자는데 이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방을 위해서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산술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태운 만큼. 물적 자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인적 자원은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을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쓰는 만큼 또 발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증가가 돼요. 자,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신체 능력의 하락으로 일종의 능력 감가상각이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유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옛날에는 워드 같은 거, 그죠?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워드 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누구나 다 치고, 심지어는 말을 안 하더라도요, AI가, 그죠? 말을 받아서 뭡니까? 글로 다 표현해줘요. 글로 다 워드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따라서 워드 치는 능력의 가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축적된 이런 지식, 기술, 태도 등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후에도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련되거나 고도화되는 체중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 심지어는 이 워드 치는 것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단순하게 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글로 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마음을 잘 읽으면서 이거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표현적인 능력으로 고도화되고 숙련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퇴행될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내 달리는 능력이 퇴행됐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더 빠르게 달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도화되고 숙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것,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얻게 된 이러한 능력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세 가지 차원은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질과 능력, 품성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은 뭐냐? 개인 간, 개인과 조직 간, 조직 간 생산적 연결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협력 방식들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삶의 여유를 확보하고 조직의 생산적인 문화 풍토를 만들며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 중요성과 의의부터 해서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 그리고 HRM,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 관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 특성, 특히 이제 체증 법칙,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네, 이제 패러그래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개발과의 관계를 이제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을 알아보실 거고요.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과 인적 자원 개발의 주요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자,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우리가 HR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본 개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는데, HRM과 HRD는요, 어떻게 보면 밀접하면서도 조금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HRD라는 것은 인적 자원 개발로 직무 훈련,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 즉 HRM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치, 그러니까 채용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인사 과정, 업무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HRM의 기본 개념은요, 그래서 구성원의 목표 달성과 동시에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성원의 목표 달성이고 조직의 목표 달성과 일치시키는, 다시 말하자면 조직에서 사람을 채용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되고 또 경력 관리를 해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상을 주고 또 벌을 줌으로써, 징계를 함으로써 경력을 개발시키는 그름으로써 퇴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중심 기능은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활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요. 반면에 HRD는 HRM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 1-1 그림에 나오는데요. 30페이지에 나오죠. 그렇죠. 30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교육훈련연구소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HRM이 가장 큰 개념이고 거기에 HRD가 포함되어 있고 가장 작은 개념체로서는 직업교육훈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서 그림 1-1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조직도를 우리가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요. 인적 자원 관리 부사장이 있습니다. 부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부서, 쉽게 말하면 인사부서에 이 자원 관리 담당이 있는데요. 자, 인적 자원 조사 및 계획 이사가 있을 수도 있고 채용 이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용 관리 이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적 자원 개발 이사가 될 수 있고 보상 및 복지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 자원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 자원 관리 개발 이사가 있죠. 이게 HRD잖아요. 그러니까 HRM에 HRD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략 교재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7가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계획, HR 플래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고용 평등 활동, 그 다음에 고용 관리 활동, 보상과 복지 활동, 노사 관계 활동, 안전과 보건 활동. 자, 인적 자원 개발 활동이 이렇게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적 자원 계획이란 무엇이냐? 경영 전략의 변화와 미래의 인적 자원을 요구하는 미래의 인적 자원 요구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측. 과연 미래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걸 쉽게 말해서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변화되는 양상에 맞춰서 인재를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고용 평등입니다.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 차별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차별 없앰으로, 조직 내 차별 없앰으로써 조직의 법적 책임 및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차별 없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종업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또 훈련하는 데 있어서요. 또는 평가와 보상에 있어서도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내 아버지가 어떤 직종에 있어. 그러니까 너 뽑아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또 정당하게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의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거 한 일과 노력과 무관한 다른 제3의 요소로서 차별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적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인적 관리에서 또 중요한 것은 고용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태핑이라는 고용 관리예요. 현재 또는 미래의 결혼에 대비 지원자를 판단해 보는 거죠. 종업원의 선발과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더 필요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죠. 그 부족한 인원을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선발했으면 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하나 알으셔야 될 것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도 있지만 두리뭉실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직으로 뽑아서 그죠? 우리 공무원 뽑을 때도 그렇죠. 행정직으로 뽑아서 거기에 뭐 세무직도 있을 수 있고요. 노무직렬도 있을 수 있고요. 정보통신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행정직이라는 두리뭉실한 곳에서 그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종의 고용과 관리다. 고용과 관리는 그래서 선발과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상과 복지 활동이 또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하면 우리 보상도 줘야 되고요.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됩니다. 그죠? 자, 뿐만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일종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업 환경, 복지. 그죠? 이런 부분도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노사관계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와 불만을 해결해 주는 거죠. 단체 교섭 및 관리, 노조와의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노사관계가 틀어지면 어떠한 기업이 잘 돌아가지를 못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노사 분규가 일어나면 우리가 차가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 원활하게 우리가 또 임금 협상이라든지 업무 협약을 하게 되면 또 노사관계가 좋게 발전되어서 목표하고 있는 차량 생산을 완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사관계도 역시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이더라. 그 다음에 안전과 보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및 지원 건강관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적 자원 개발, 구성원들이 현재
및 미래의 직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직무 수행 능력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인적 뭡니까? 그 종업원들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훈련이 현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더 나은 조직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현재 및 미래의 직무 수행 능력 확보가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또한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적 자원 개발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냐? 자, 보통 ASTD의 연구에 따르자면 전통적인 교육 훈련에 더하여 경력 개발과 조직 개발을 추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여러분들 페이지 32페이지 1-2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죠?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을 겁니다. 훈련과 개발, 조직 개발, 경력 개발이더라. 근데 가장 전통적인 이 훈련과 개발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조직 개발과 경력 개발도 역시 인적 자원 개발에 들어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에는 세계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훈련 및 개발, 이건 또 달리 말해서 개인 개발이라고 합니다. T&D, 즉 Training and Development라고 할 수 있고요. 경력 개발입니다. Career Development, CD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조직 개발, 이거 참 많이 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Organization Development, OD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34페이지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HRD 조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어디 있냐? 바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 부문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페이지 33페이지 그림에 나오죠? 그죠? 자, 경영자 개발 과장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지원 과장도 있을 수 있고, 조직 개발 과장, 연구기획 평가 과장,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보다 조금 높게 지역 훈련 부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고객 영업, 점포 관리, 훈련 시설, 그다음에 안전 훈련, 자, 운영 훈련 시설 설비 과장을 포함하는 부장을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 개발 부문장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업무 형태와 인력 구조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극명하게 공무원과 또는 공무원에 있는 조직, 인사부서에는 이런 경영자 개발 과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오히려 그것보다는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또는 자, 고객 영업 또는 운영, 이런 부분에 뭡니까? 좀 더 많은 방점을 두어서 부서를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죠. 반면에 자, 연구 훈련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센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같은 기업들, 이런 데는 좀 더 의약품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데 있어서의 인사부서,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 개발 부서는요, 아무래도 연구 기획 평가, 그리고 조직 개발, 그죠? 이쪽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고 방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따라서 HRD 부서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특성과 성격, 그죠?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런 점 이해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네. 자, 이제 패러그래프 세 번째, 인적 자원 개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인적 자원 개발의 활동 영역,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활동의 전개 과정, 인적 자원 개발 전략,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가 될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이 학기를 마치고 나서 제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의 어떻게 보면 예비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담당자가 하는 게 뭐냐? 인적 자원 개발 활동이죠. 그럼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전개 과정들을 여기에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선은 큰 틀을 보는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챕터에서부터 배워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시다. HRD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가장 이 활동 영역이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의 이 기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 및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이라고 했었죠. 바로 이 활동 영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훈련 및 개발을 시켜줘야 된다. 달리 말해서 개인의 지식, 기능, 행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수행 중인 직무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진을 시켜줘야 된다. 잘못된 걸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는 잘된 걸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력 개발이 이 HRD의 활동 영역이더라. 즉, 개인의 특별한 관심과 수행하는 직무를 거쳐 성장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더라. 여기서 보겠습니다. 성장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력 개발도 역시 HRD의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개발해야 됩니다. 변화 계획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과정. 자, 보시면 여기는 개인의 관점이고요. 점차적으로 개인이 조직에 녹아 들어갔을 때 이 조직이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개인을 채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조직의 어떠한 이점, 어떻게 보면 조직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조직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HRD의 활동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길리 외에, 그죠? 자, 길와 에글랜드와 길린의 연구에 따르자면 HRD 구성 요소는 1-4번, 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우리는 결과를 단기간에 나타나는 결과와 장기간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자, 초점은 개인과 조직의 초점으로요. 그래서 개인에 맞추어진 단기간의 결과를 요구하는 HRD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 개발이더라. 자, 조직의 초점이 맞춰졌는데 좀 장기적으로 조직의 어떤 성과,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은 조직 개발이라고 HRD 활동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개발이라든지 경력 개발이라든지 조직 개발이라든지 또는 수행 관리라든지요. 자, 이런 것들의 담당자, 바로 HRD의 담당자는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할들을,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를 또 밝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HRD 담당자가 됐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자, 이것을 나들러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말하기를 학습 전문가가 돼야 되고 HRD 관리자가 돼야 되고 컨설턴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학습 전문가는 학습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인사 담당자고요. 또 알려주기도 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설계도 해야 되고요. 훈련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한 전략도 개발해야 된다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HRD 관리자로서 이 담당자 역할은 뭐냐면
자,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감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직무 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감독도 해야 돼요. 이것은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HRD 전문 요원을 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어, 그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어, 영어라고 합시다. 영어 프로그램을 영어회화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 강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강의법은 무엇인지를 또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HRD 전문 요원 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강의실은 어디로 해야 되고 또 강사료는 얼마를 해야 되지, 교재비는 얼마로 해야 되지와 같은 예산 관리도 이 충분히 HRD 담당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조직 진단 및 분석도 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문제 예측 및 예방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또 ASTD에 따르자면 또 다른 관점으로도 HRD 담당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연구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요구 분석을 해야 되고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한 조언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HRD 활동에 있어서 이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재 39페이지 하단에 나오고 있죠? 자, 40페이지 우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5번에 나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그림이 바로 요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프로그램 설계 과정인데요. 조직의 요구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즉, 그 조직이 다시 말하자면 종업원들이 다시 말하자면 그 팀에 특정 팀에 있는 팀원들이 원하는 게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 분석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요구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에 특정 직무 행동을 확정해야 돼. 아하,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필요하는 거구나. 또는 이 사람들이 전화 응대법을 필요로 하는 거구나. 또는 이 사람들이 서비스 기법, 다시 말하자면 면대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담해주는 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 가지 즉 요구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를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구를 확정하고 나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외국어 훈련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과정을 수료했을 때 이 훈련을 받은 이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외국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외국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야에서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차량 검진 같은 것들도 이 과정을 예를 들면 그런 걸 쓸 수 있죠.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이 전기차의 고장난 부분들을 이 수업을 완료했을 때 어느 정도 고장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가, 뭐 그런 식도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목표 설정에 따라서 교과를 편성하고요. 방법 및 자료를 선택한 다음에 교수 자료를 확보하고 훈련을 진짜 실제로 하면서 평가, 피드백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 놓치면 안 되시는 거예요. 평가와 피드백이요. 1번서부터 8번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순환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요. 다시 말하자면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목표를 내가 고민해 봤더니 뭡니까? 훈련하는데 또는 시설이 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다시 목표 설정한다. 바로 평가와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번서부터 8번까지 있는 과정들은요. 평가와 피드백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순환적이면서도요. 그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 있죠. 좋습니다. 자, 너비는 교수체제 설계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분석 모형은요,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때는 빠르게 그죠? 군인을 양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는요 조그만 아주 자그마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이발사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대에서요 이 만드는 치공학 전공 그 군인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무를 아주 유기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응집성 있게 조직을 관리해야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수 체제의 설계 모형이 어떻게 보면 굉장하게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효율화에 맞춰진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계를 하고요. 세 번째는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이 즉 HRD 예비 담당자가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게 바로 이 5가지 단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유심히 보고 있고 시험에 낼 겁니다. 자, 그럼 이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요구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1-6분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나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조직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 외국어가 필요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세점에서 자,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못하는 기존의 이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중국어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아, 중국어가 필요하구나. 요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아, 초, 중, 고급으로 나누고 초급은 우선은 얼마예요? 또는 할인은 안 됩니다. 이런 간단한 회화부터 해서 또는 대량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이렇게 씁시다와 같은 예를 들자면 고급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은 프로그램 설계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강의실은 어디로 하고 몇 시간으로 하고 교재는 뭘 쓰고 예산은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기획안을 딱 마련해 보는 거죠. 강사도 좀 수급을 해보고요. 자, 프로그램 설계는요, 여러분들 대략적인 어떠한 기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은 이 대략적인 틀에 실질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획안 플러스 이제는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는 평가를 해본 겁니다.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요. 물론 이때의 평가는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은 이 훈련을 듣는 수련생들한테 또는 학습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강의 평가가 바로 프로그램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강사 평가 뿐만이 아니라 그 훈련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거. 자, 이 평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은요. 차후 우리가 조금 배워보도록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요구 분석의 첫째 주 아마 과제였을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바로 프로그램 평가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이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설문조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요구 분석을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지 설계가 두 번째 우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이 2주차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인적 자원 개발의 발전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